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44회 영양사 이제 올해 있을 시험을 위해서 이제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과목,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에요. 영양사 시험이 마냥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과목 수가 되게 많지요. 10과목이나 돼요. 실제로 보면. 이게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각계로 봤을 때 따로 놓고 봤을 때는요. 과목이 10과목이나 돼서 그걸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쉽지만은 또 않습니다. 근데 분량 차이는 조금씩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문항수가 출제되는 것들은 또 분량도 많아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책이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두껍지가 않은 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거의 다 맞을 정도로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만 정리를 하시면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 잘 나왔다. 그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것만 잘 숙지해도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식품위생 과목은 2교시 과목입니다. 그래서 2교시 과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2교시 과목도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식품학 및 조리원리. 조리원리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합쳐진 거죠. 급식,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위생, 그리고 법규가 나머지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게 두 과목이 합쳐서 40문항이고요. 여기 합쳐서 60문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0문항을 푸셔야 되는데 85분 동안 100문항 다 풀고 답안지까지 작성하다 보니까 여기도 문제도 이렇게 좀 길고 막 장황한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되게 작년 문제는 거의 아주 정말 단순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기가 긴 문항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위생은 이 중에 60문항이잖아요. 그 중에 작년엔 14문항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이제 나오는 걸 또 봐야 되는데 계속 이게 똑같이 고정적으로 14문항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변화가 있을지는 이번까지 한번 출제가 되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3문항에서 15문항 사이 정도라고 해서 우선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는데요. 우리 식품위생 한번 거기 차례 보세요. 자, 차례 보면 식품위생관리, 식중독, 식품첨가물, 식품과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석까지 해가지고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좀 더 중요한 파트, 그 다음에 덜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중요한 파트는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덜 중요한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식품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식중독이요. 예전에 여러분 20문항 출제될 때도요. 식중독에서 8문제에서 10문항 정도. 그러니까 거의 50%가량은 식중독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도요. 문항 수는 14문항으로 줄었는데 식중독에서만 한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만큼 이번엔 뭐 퍼센트가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다수의 문제는 식중독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의 문제는 식중독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에서 하나, 기생충에서 하나, 안전관리 인증기 중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있는 식품 첨가물과 위생동물 파트는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매년 나오지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몇 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덜 공부해도 될 파트가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첨가물과 위생동물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간략히만 볼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식품 첨가물하고 위생동물 파트는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위생관리 파트는 예전에 이제 이것저것이 있었던 이렇게 나눠져 있던 파트를 하나로 묶어놓은 건데요. 여기도 이번 시험 문제는 한 3문항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묶여 있다 보니 위생관리 파트에서 한 3문항이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간단하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식품위생도요, 생리학하고 똑같이, 생리학, 생화하고 똑같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과 관련된 과목, 이제 우리 먼저 이론 공부하고요. 그래서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노트 필기해 두셨다가 또 이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생리학 수업도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듣고 문제도 푸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뭐가 중요한지 다 기억은 또 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한 내용은 그날 가서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복습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복습해 둔 거, 이제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그 문제를 풀 때는 책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알고 있는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본인의 실력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그 문제 풀어드리면서 답을 또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복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그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방향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들을요,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또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가 있으니까 다들 가입하셔서 거기 또 자료 올려져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식품위생관리 요 파트부터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그러니까 올해도 한 이제 2-3문제 정도, 적으면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근데 제일 많아봤자 3문제고요. 그 이상으로는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적으면 1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줄어들게 되면 첨가물 파트나 위생동물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위생관리 파트는 적으면 1문제지만 많게는 3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관리 첫 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럼 저기 보면은 먼저 개념 잡기부터 나옵니다. 개념 잡기. 자, 요 개념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법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식품위생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면요.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가 하나 빠졌어요. 용기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위생법에 나와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오니까 대상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생법에서는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품위생법을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식품 등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 등은 여기 뭐가 빠진 거냐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식품 위생의 대상이 되는 건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식품의 생육이나 생산, 제조로부터요,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거네요. 식품위생이라는 건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해서요. 식품이 생산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공부하는 게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품위생 목적은 뭐로 하고 있느냐? 이 목적도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식품위생법에 오시면은 식품위생의 목적을 뭐로 두고 있냐면요. 우리가 위생상 위해가 될 만한 요지를 방지해서요. 위생상 위해가 될 만한 요인들이 많겠죠. 식중독균들도 그렇고요. 기생충도 그렇고요. 감염병도 그럴 텐데 이런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요. 식품의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이게
식품 영양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질적 향상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균에 오염되어 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균 같은 걸 다 유해 요소를 방지해서 식품 영양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이요. 나가사는 마지막은요. 보건입니다. 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유해 요소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먼저 유해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식품의 유해 요소, 유해 요인을요. 생성 요인별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생성이 된 거냐? 그 요인별로 구분해 놨는데요. 자, 우리가 보니까 유해 요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인성, 그리고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요. 이것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요. 잘 나오진 않아요. 되게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건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요.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몇 년 뒤가 되면 이제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자, 우리가 위의 요인을 이렇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내인성 하면 뭘 의미하냐면요. 식품 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식품 자체예요. 그럼 식품 자체에도요,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또 그 표에 보면은